1991년 3월 26일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이날은 기초의원 선거로 인해 지정된 임시 공휴일이었다. 봄 기운이 완연한 화창한 아침, 대구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는 5명의 아이들이 도롱뇽알을 주우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우철원, 당시 13세, 조호연, 12세, 김영규, 11세, 박찬인, 10세, 그리고 김종식, 9세. 같은 동네에 살며 형, 동생처럼 가깝게 지내던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이 향한 곳은 집에서 멀지 않은 와룡산이었다. 당시 와룡산은 군부대 사격장이 있어 민간인 출입이 일부 통제되긴 했지만 동네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친숙한 놀이터와도 같은 곳이었다. 점심 먹기 전에는 돌아오겠다 며 해맑게 웃으며 떠난 아이들. 그것이 가족들이 본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어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부모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네 어딘가에서 놀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밤이 깊어지자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변했다. 부모들은 동네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헤맸지만 아이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날 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시작이었다. 사건은 곧바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찰은 단일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규모의 수사본부를 차렸고 군부대까지 동원하여 와룡산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연인원 35만 명이라는 단일 실종사건 사상 최대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전국의 산과 강, 저수지까지 수색 범위는 계속해서 넓어졌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아이들을 찾는데 모든 힘을 쏟으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고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연일 대서특필되었다. 개구리 소년이라는 별칭도 이때 언론이 도롱뇽을 개구리로 잘못 보도하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기업들은 우유값과 과자 봉지에 아이들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인쇄했고 전국 곳곳에 아이들을 찾는 현수막과 전단지가 나붙었다. 국민들의 제보 전화가 빗발쳤고 심지어 아이들의 행방을 알려주겠다는 거짓 전화에 부모들이 애태우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생업을 모두 포기하고 전국을 헤맸다. 아이들을 보았다는 제보만 있으면 어디든 달려갔고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보기도 했다. 5톤 트럭에 아이들의 사진을 크게 붙이고 전국을 순회하며 눈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흘러갔다. 아이들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희망은 점차 옅어져 갔고 부모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졌다. 대한민국 전체가 5 아이들의 무사귀환을 빌었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흐르기만 했다.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가던 2002년 9월 26일, 실종된 지 11년 6개월 만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와룡산에서 도토리를 줍던 한 시민이 아이들의 유골과 옷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발견 장소는 아이들이 살던 마을에서 불과 3.5km 떨어진 곳, 와룡산 중턱의 작은 골짜기였다.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아이들은 집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발견 직후 경찰의 초동 대처는 큰 논란을 낳았다. 경찰은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고 유골을 서둘러 수습했으며 아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성급하게 발표했다. 당시 비가 내렸고 기온이 떨어졌으니 아이들이 추위를 피하려 한 곳에 웅크려 있다가 얼어 죽었다는 추정이었다. 그러나 부모들과 많은 전문가들은 즉각 반발했다. 아이들은 와룡산 지리에 익숙했고 발견 장소는 길을 잃을 만큼 외진 곳이 아니었다. 또한 한 아이의 옷소매가 매듭으로 묶여 있었고 유골이 얕은 흙에 덮여 있는 등 저체온증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나 많았다. 11년 만에 찾은 아이들이 단순 조난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경찰의 발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경북대학교 법의학팀이 유골에 대한 정밀 감식에 착수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다. 법의학팀은 3명의 두개골에서 날카롭거나 둔탁한 도구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와 구멍들을 발견했다. 한 아이의 두개골에서는 예리한 흉기에 여러 차례 공격당한 흔적이, 다른 아이의 두개골에서는 둔기로 강하게 맞은 듯한 함몰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길을 잃고 헤매다 생긴 상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다. 또한 유골 발견 현장 근처에서 군부대 사격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와 탄피가 발견되면서
오인 사격설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유골에서 총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졌다. 누군가 정체를 알 수 없는 흉기로 아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전 국민은 경악했다. 11년간 실종 상태였던 아이들이 사실은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분노했다. 수사는 타살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이미 11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이 흐른 뒤였다. 현장은 훼손되었고 범인을 추적할 만한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수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당시 와룡산 인근에 살던 정신질환자, 엽사, 군인 등 수많은 용의자들이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범인의 범죄 현장을 목격했다가 살해당했다. 정신 이상자의 묻지마 범죄다 등 무수한 추측만 난무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은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이제 범인을 잡는다 해도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 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정작 개구리 소년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못했다. 와룡산 개구리 소년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한 시대의 사회적 아픔이자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뼈아픈 질문을 던진 비극이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5 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다.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의 가슴에 박힌 대못은 영원히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해맑게 웃던 5 아이의 얼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슬픈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다.